안녕하세요. 함께 크는 TV의 하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어 유치원 우리 아이가 다녀본 학원 시리즈로 PSA를 준비했어요. 벌써 큰애가 졸업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기도 하고 둘째가 5살이 돼가면서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쯤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어 유치원을 왜 보내게 되었는지,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좀 고려하면서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 PSA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PSA는 YBM 계열의 학습식 영어 유치원이에요. 한 반에 정원이 20명이 있고요. 선생님은 3분이 계세요. 원어민 담임 선생님, 그다음 한국어 가능한 영어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한국어로만 아이의 뭐 화장실이라든지 다쳤을 때, 그다음에 식사 이런 거 도와주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보조 선생님까지 해서 3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이건 굉장히 되게 중요한 정보였어요. 제가 이제 막판에 마지막 2-3군데 비교할 때 한 원에서는 15명 이하가 되면 보조 선생님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가 6살이면 아직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처리를 혼자 못할 때였는데 그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고 PSA 문의해 본 결과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도 3명의 담임, 3명의 선생님을 유지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원비. 원비는 지금 현 시점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원비 145만 원에 셔틀비가 5만 원에서 한 달에 기본적인 수업을 듣는데 150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수업이라고 하면 10시부터 2시 반이거든요. 근데 셔틀 타고 보통 9시부터 3시까지 있게 되니까 엄마 손을 없이 그럼 한 6시간 정도 있는데 한 150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과 후는 이제 뭐 45분씩 하는 수업은 그때마다 다르니까 추가로 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요. 기본적으로 점심시간 전과 후가 좀 달라요. 전에는 아이가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즐겁게 왔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수업들을 하더라고요. 미술 만들기 그리기 아니면 발표 수업, 저희가 준비형 쇼앤텔 같은 거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사이언스 뭐 이렇게 아니면 기본적인 모두가 배워야 되는 PSA에서 모두 기본적으로 있는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원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2달마다 테스트를 봐요. 그 테스트를 봤을 때 이제 한 2반이 섞어가지고 성적 순으로 각 반에서 1등부터 10등, 그다음에 11등부터 20등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2반은 섞는다고 했으니까 잘하는 10명과 또 그 옆반에 잘하는 10명을 섞어서 20반이 한 반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아이들 20명이 한 반이 이루어서 수업을 해요. 리딩이나 문법 같은 거, 성적에 조금 차이가 나는 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수업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 황당하기도 했어요. 무슨 5, 6, 7세 아이들을 데리고 성적 순으로 반을 나눈다는 게 조금 황당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보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저희 때 옛날 우열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오히려 아이가 2달 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선생님과 엄마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 같은 거여서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막상 보내보니까요. 그리고 좀 특화된 수업으로 보면 7살 7세 반에 가면 바이올린과 중국어가 있었거든요. 그 주 1회씩 이거는 따로 학원을 보내보지 않고 새로운 악기도 한번 접해보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학원을 따로 학원을 안 보내고 중국어 같은 걸 접해볼 수 있는 거 장점이라면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저같이 조금 결과를 중시하는 엄마는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뭐 또 차라리 가장 공부 열심히 하고 탄력 받을 때 7세 때 영어 1-2시간 더 하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두고서도 이렇게 장점과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놀이 학교도 보내보고 일반 유치원도 심지어 5세 때 보냈어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으로 옮겨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6세를 준비하다 보니까 7세, 8세 학교에 가게 되면 학원을 가야 된대요. 저는 학원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너처럼 그렇게 그건 절대 안 되라고 하면 갈 학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 그리고서 정말로 알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유튜브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보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에 강남 서초 반포 쪽에서는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영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 갈 만한 영어 학원은 잘 없어요. 그냥 공부방 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이렇게 배우던가 아니면 소규모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가성비가 중요한 사람인데 8세 때, 9세 때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학원을 가야 한다면 이왕이면 좋은 학원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6세 때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서 스마트 파닉스, 뭐 리틀팍스, 리딩게이트 같은 걸로 이용하면서 뭐 책 같은 것도 엄마가 가져와서 준비해 준다면 집에서 충분히 노출시켜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학원 준비 당연히 되겠죠. 근데 저한테 그게 초이스였던 거예요. 옵션이 뭐 일반 유치원 나와서 네가 영어 애프터를 하고 집에서 케어를 하면서 영어를 준비해 줄래? 아니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방과 후로 네가 한글이나 기타 등등을 채워 줄래? 저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물론 저는 일반 유치원 보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름 일반 유치원에서는 7세가 또 꽂히거든요. 그런 누리과정과 학교를 대비해주는 7세 과정을 포기한다는 거는 저한테도 좀 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실 때도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실 때도 엄마들이 그런 거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학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영어 유치원을 우리 아이를 왜 보내느냐? 영어 노출 시간? 아니면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쾌적하게 안전하게 배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아웃풋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또 아웃풋이 분명하다면 또 PSA는 아니거든요. 더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다 잡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조사를 해서 나의 목적과 아이에게 맞는 곳을 선택해 주는 게 엄마가 할 일이거든요. 다른 엄마들이 보내니까 요즘은 다 영어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곳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또 그때 돼서 후회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는 우리 아이의 그 시간과 부모님의 이런 경제의 돈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시라는 거,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는 그 많은 영어 유치원 중에 어떻게 해서 영어 유치원을 고르게 되었느냐.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학원이었거든요. 그때 되는 학원 레벨 테스트를 봐야 했기 때문에 그런 아웃풋이 적당히 나오는 학원을 좀 보자 하니까 저희 동네에선 한 5군데 정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 아까 PSA, 그다음에 SOT, SLP, 폴리, 라이즈 정도가 저의 손가락 안에 들어왔는데 일단 SOT 먼저 말씀드리자면 SOT도 아웃풋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 일반 유치원 제가 다녔던 곳에서도 유명했던 이유가 방과 후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막상 SOT를 보내려고 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단점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저희 재원생, 제가 다닌다고 한다면 재원생 말고도 타 기관을 다니는 아이들이 오후에 그렇게 온다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까지 다 신경 써서 방과 후를 정성껏 수업을 한다면 그 다음날 그다음 계속해서 봤을 때 재원생, 우리 아이에게 케어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람인데 이게 로봇이 아닌데 일정 시간 이상 그렇게 너무 노력을 들은다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SOT는 제외가 됐고요. SLP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지점이 교통이 가장 번잡한 곳에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하원 시간대 되면 이제 2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그 동네가 좀 헬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무리 운전을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해도 그 동네 자체가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고 가는 시간 동안 좀 불안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적으로. 그래서 또 제하게 됐고요.
폴리 같은 경우는 또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책을 많이 보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언급한 곳 중에서 가장 멀리 있었어요. 갈 때는 어떻게 가는데 올 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대가 되면 30분 이상 차를 타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제 마음이 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거리 때문에 또 폴리는 제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라이즈는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못 들었는데 검색하다가 알게 된 곳이어서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선생님을 모집하고 관리 이런 거 다 마음에 들었는데 식사가 케이터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곳에서 조리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먹고 싶다고 하면 이제 기꺼이 더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양이 좀 충분해서 선생님들도 같이 드실 수 있고 이런 곳을 선호하는데 또 라이즈는 안타깝게 케이터링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서 멀어졌죠. 그러면 뭐 PSA는 되게 다 완벽해서 결정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압구정이 원래 1관과 2관이 있었어요, PSA가. 근데 그게 합쳐진 다음에, 5세 때 합쳐진 다음에, 이제 저희 애가 갈 6세 때는 새 건물이 된 거예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지하에서 조리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짐도 너무 넓고, 이게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1층에는 애플트리, 2, 3층은 이제 PSA가 쓰고, 위에는 이제 게이트가 쓰는데, 약간 느낌이 약간 층별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 조금,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 제 마음속에 있는 단점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말씀드린 PSA의 단점이 제가 가장 그냥 감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정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또 깔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어디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 선생님도 우리 아이랑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너무 좋다고 남들이 다 말하는데 나랑 아니 우리 아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든 건 에바이 에다. 이런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결정을 하기까지 이제 우선순위 전 5가지 뽑았던 것처럼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순위를 리스트를 짤 때 충분히 초록창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검색하시고 특히 지역 맘카페에 검색 많이 하셔가지고 장단점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는 몇 군데가 추려진다면 원에 직접 가서 상담하고 문의하시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내봐서 제가 만족을 하니까 추천을 드리지만 이제 제가 보내고 나서 아쉬웠던 거 말씀을 드리자면 책 읽기예요. 책 읽기. 그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영어의 상승도로 본다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가 이렇게 쑥 성적이 올랐어요. 영어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가성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제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 사이를 책으로 채워줬어야 됐어요. 아이가 졸업할 때 되면 학원을 고를 때 1.5, 2.1, 2.2 이런 식으로 2학년 1학기 정도 수준이다. 미국에서 2학년 2학기 수준이라는 레벨을 받게 되는데 그게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단어 수준을 익혔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사이 외워주는 단어는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책으로 좀 더 채워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조금 못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 보내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아이가 아침부터 가서 오후까지 여태 영어로 지내다 왔는데 집에 와서도 또 영어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영어책이 중요한지는 저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그것도 저의 편견이었던 거죠. 재밌는 책 엄마가 그 사이에 아이 없는 사이 조금 선별해서 조사해보고 한두 권씩만 놔뒀어도 되는데 그냥 그게 조금 더 짠했던 것 같아요. 못해줬지만 재밌는 데 찾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책을 계속 꾸준히 채워주면 더 효과가 배가 되고 아이도 나중에 더 좋은 느낌으로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그리고 제 스스로한테도 하고 싶었던 단어는 조바심이었어요. 조바심.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조바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의 학습에 있어서 학원에 있어서 좀 열심히 좀 치맛바람이 센 엄마로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영어 그렇게 중요하면 엄마 자기가 하지? 왜 애 저렇게 잡아? 학교 레벨? 대학교 그렇게 중요하면 학교 네임치 그렇게 중요하면 엄마가 다시 공부하지 애를 왜 저렇게 잡아? 이런 얘기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지금 제가 저의 아이를 액세서리로 무슨 훈장처럼 멋지게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으시겠지만 저희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영어가 중요했고 무엇을 또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네임밸류가 중요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갈 거라면 전문직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라고 조금 더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라고 살아가는 데서 편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테스트 하나하나에 1위 1비 하지 말고 옆집 아이가 무슨 책을 보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갈 곳은 저 멀리 있으니까 그 단계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 스텝씩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